결혼 20년 차를 맞은 주부 이 씨는 최근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건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까지. 앓고 있는 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담배와 군것질을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한 날에도 죽 대신 국수를 먹겠다고 고집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 씨. 그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조금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사연도요,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 사연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이 씨 부부는 결혼 20년 차고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났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부터 남편 건강 챙기는데 굉장히 애를 썼는데 이 남편이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도 피워왔고요. 술도 많이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직접 채소 갈아서 주스 만들어주기도 하고 삼시세끼 건강한 식단 짜서 남편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소위 말하는 초딩 입맛입니다. 편식하는 것도 많고요. 애들보다 반찬 투정이 심했습니다. 아무리 이 씨가 건강관리 해준다고 해도 따라오질 않고 20년째 비만인 상태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비만하면 뭐가 옵니까? 곧 성인병이 오죠. 아, 어떤 성인병?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 오는데 이 사람도 지금 5년간 그것을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돼서 먹지 마라, 좀 조심해라. 그래서 현미밥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쌀밥 내놔라고 막 투정 부리기도 하하, 하고요. 이런. 또 밤에는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으면서 야식을 또 좋아합니다. 밤에 아이고 입이 심심한데 뭐 맛있는 거 없나라고 하면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자라고 얘기하고 라면은 뭐 본인이 끓이진 않죠. 아내한테 끓여달라고 하죠. 자, 24시간 먹을 얘기만 하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유, 저도 어쩌면 좋아요, 진짜 소장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 라면 끓여줘, 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밤에 어떻게 라면을 끓여줘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먹다가 죽을 거니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 짧고 굵게 살 거야. 뭐 그러니까 안 하나 듣지도 않을 거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둘이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아내께서는 집에 있는 먹을 거를 다 치우는 거죠. 간식도 치우고 몸에 나쁜 건 다 치우면 또 어느샌가 간식에 또 차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심각하게 그것은 부인이 안 끓여주면 애한테 라면을 끓여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밤에 결국 그 아이랑 같이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되기도 하지만 뭐 말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화만 내니까 지금 아내께서는 이제 반포기 상태로 잔소리조차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죽는 건데 뭘 그렇게 살아? 약간 이런 건데 진짜 제가 이 보내주신 메일을 읽어봤는데 정말 원통에 미치겠다고 이 아내분께서 상당히 심각한 분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남편분이 사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금식을 해야 돼요. 밤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한 6, 7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물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하려면 속을 비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끼니를 거르지 못하니까 밥을 먹어버려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에 음식이 차요? 네. 그 검사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본인은 검사가 중요한 거 아니고 밥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예약을 하고 해도 계속 건강검진을 못하는 상태이니까 불안도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 남편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예. 또리맘님, 아유 우리 그 인간하고 똑같아. 자, 건강 검진하기 전에는 뭐 사실 금식하는 게 필수고 그렇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검사도 받았습니다. 뭐 역시 용종이 8개나 발견이 됐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위도 좀 문제가 있어서 궤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의뢰를 하면서 결국 병원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좀 금식을 했지만 죽을 먹어야 된다. 위나 대장에 무리를 주지 않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죽집에 안 들어간다. 싫어. 나 어제 굶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 못 먹는다. 국수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수집에 간다고 길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
지금 막 머리가 아파옵니다. 네, 이렇게 불같이 짜증내는 남편 모습 보세요.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X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국수집으로 향합니다. 저 모습 보면서 이 씨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죽 먹어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은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결국 이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그냥 너 혼자 먹어라. 나 혼자 집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인상 쓰면서 그래 그러면 지금은 죽을 먹을 테니까 저녁에는 반드시 고깃집에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죽집으로 향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되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어르고 달래야 하나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이거 무슨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맨날 뭐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산일까요? 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단순히 뭐 게으르다, 투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충동 조절 장애 같아요. 그러니까 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오는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사건 만장에서 얘기한 간헐적 폭발 장애도 그렇고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장애, 그다음 방화, 뭐 쇼핑 중독 이런 것들 다 나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근데 이분은 지금 단순하게 그냥 많이 먹는다, 폭식이다라고 얘기하기만 어려운 게 각종 성인병이 다 있고요. 용종도 있고 위궤양도 있는데 용종 수술을 하고 나서 나와서 고기를 먹겠다, 국수를 먹겠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정말 본인의 그 컨트롤 능력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례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 이거. 그렇습니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이 남편이 약간 뭐 보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지금은 하루에 한 갑씩을 피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술을 먹는데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고 만취할 정도로 먹기 때문에 몸이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안주도 가벼운 안주가 아니고 튀김, 고기 그런 걸 먹기 때문에 속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먹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씨는 걱정을 하는 것이고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을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이 건강 이상이 있으니까 보험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몸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라고 이렇게 체근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지금 이 씨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는 것이죠. 박 변호사님 그 네. 광고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공익 광고 네. 이줄 선생이 하셨던 그렇죠. 그때 그랬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합니다라는 광고를 남기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좀 후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탄수화물을 좀 끊고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PT를 끊어줍니다. 야. PT 되게 비싸죠. PT를 끊어주는데 놀랍게도 꼬박꼬박 군소리 없이 잘 나갔다고 해요. 근데 PT를 받은 지 3개월이 되는데 체형이 안 바뀌어요. PT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왜 그랬을까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동글동글 더 체중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운동 간다는 남편을 쫓아가 보니까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요? 분식집에 갑니다. 분식집에 무슨 가서 돈으로? 그걸로 사 먹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헬스장 갔던 그 비용 환불을 받고 그걸로 밤에 분식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기자. 네, 그런데 최근에 정말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번에 건강검진에서 조직검사하게 됐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재검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 씨 입장에선 너무 불안해지다 보니까 남편한테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한다. 병원 예약 얼른 잡자라고 했는데 이 남편은 아닐 거야. 나 건강해. 나 화장실도 잘 가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체중 변화도 없는데 이거 큰 병 절대 아니다. 괜찮다라고 태평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씨가 제발 좀 병원 가자. 검사 받아야 한다.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냐. 암이면 어떡하냐. 재차 물어봐도요. 괜찮다. 별일 없을 거다. 이런 말만 하면서 병원을 가질 않습니다. 이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이룰 지경인데 남편은 이렇게 태평하니까 이 씨 입장에서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몸에 나쁜 것만 골라서 먹는 이 초딩 입맛 남편. 의사 말도 안 듣는데 술, 담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 소장님께서 그냥 대표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게으름의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돌을 조절 못하는 어떤 일종의 질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마찬가지로 혹시 심리적인 이슈나 또 충동을 조절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진을 꼭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음식을 먹는 거에서 약간 쾌감이 있어서 이걸 먹고 나면 또 긴장감이 좀 줄어드는 약간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두면은 굉장히 좀 많은 질병들 속에서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위험하고요. 본인은 그거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감이나 죄책감 이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만성님, 우리 남편도 당뇨, 고혈압 약 먹은 지 10년 넘었는데 현미밥 해주면 절대 안 먹고 쌀밥 해먹습니다 하셨고요. 대구님, 우리 아저씨랑 똑같네요. 검사하자 해도 안 하고 억지로 데려갔더니 용종 13개 위암 판정 받았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연케이님, 저 남편은 무슨 복입니까? 아내가 엄마보다 더 챙겨주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소장님 말씀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